이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1732년 조선 영조 8년 한양의 어느 양반대 큰아들 민서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아마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왜 나만 미워했냐고, 왜 동생만 사랑했냐고.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죽기 전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 박판서라는 고위 관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서는 28살로 총명하고 성실했습니다. 작은아들 민준이는 25살로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박판서는 늘 작은아들 민준이만 예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과거 공부는 잘 되었느냐? 네, 아버지.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자,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약과다. 아버지는 민준이에게만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큰아들 민서에게는 민서, 내 방 정리가 왜 이 모양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과거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동생을 봐라. 동생은 너보다 훨씬 낫다. 민서는 늘 비교당했고 늘 꾸중만 들었습니다. 민서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만 미워하시는 걸까? 내가 큰아들이라서?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민서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했다고 칭찬받을 생각이냐? 민서의 마음은 점점 얼어갔습니다. 반면 동생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형을 미안해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형님 이야기를 좋게 말씀드릴게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괜찮다. 민서는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민서는 3등, 민준이는 2등이었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역시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겨우 3등이냐? 동생은 2등인데.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30살이 되던 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혼인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왜요? 그 집안과는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혼인은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말이 틀렸느냐? 민서는 할 수 없이 그 혼담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민준이에게도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역시 명문가의 딸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민서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좋으면 혼인해라. 정말입니까, 아버지? 그래, 내 행복이 중요하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동생에게는 허락하시고 나에게는 안 되는 건가?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왜 저만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판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큰아들이라서 더 엄하게 키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서는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지 않겠다. 내 길을 가겠다. 민서는 집을 떠나 지방관직을 자원했습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형님, 가지 마세요. 동생 민준이가 붙잡았습니다. 나는 가야 한다.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소용없다. 아버지는 나를 원하지 않으신다. 민서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지방에서 훌륭한 관리로 소문났습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이독하십니다. 민서는 급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형님.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형님을 계속 찾으셨어요. 민서. 하시면서. 그랬구나. 이틀 후 박판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서는 슬펐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뭐지?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큰아들 민서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민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아마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왜 나만 미워했냐고, 왜 동생만 사랑했냐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민서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친구의 아들이다. 내 친구 이판서는 나와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다. 그가 죽기 전날 밤 나를 찾아왔다. 부탁이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 내 아들로 키워달라. 나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너를 내 아들로 입적시켰다. 그때 너는 겨우 3살이었다.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를 멀리해야겠다고. 너에게 차갑게 대해야겠다고. 왜냐하면 너를 너무 사랑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판서가 큰아들을 너무 아끼는데 정말 친아들이 맞나? 그런 의심이 생기면 조사가 들어올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너를 미워하는 척했다. 일부러 동생만 편애하는 척했다. 사람들이 역시 친아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서야,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내가 밤마다 혼자 울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나았다.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나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서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다. 내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가 지방에서 훌륭한 관리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게 말할 수 없었다. 끝까지 차가운 아버지로 남아야 했다. 민서야, 용서해다오. 그리고 사랑한다. 내 친아버지 이판서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민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서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동생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민서는 편지를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도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비밀을. 괜찮다.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형님, 나는 평생 오해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러신 거였어. 민서는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민서는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지 못하셨지만 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습니다. 형님께 미안합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친아버지 이판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지키려 애쓰셨다는 것을 압니다. 민서는 무덤 앞에 술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박판서 어르신께서 평생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 민서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관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판서가 남긴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민준이도 형을 도왔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제가 평생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형제다. 서로 돕는 거야. 두 형제는 평생 우애 깊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서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다. 말씀은 적으셨지만 사랑이 깊으셨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그렇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단다. 민서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단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은 존재한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70살까지 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민서는 자식들을 모았습니다. 너희에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가 죽거든 박판서님과 이판서님 두 분 무덤 사이에 묻어다오. 네, 아버지. 그리고 이 편지를 보관해라. 후손들이 읽을 수 있게. 민서는 박판서가 남긴 그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편지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담겨 있다. 후손들이 이것을 읽고 배우기를 바란다. 며칠 후 민서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두 할아버지 무덤 사이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집안 후손들은 매년 제사를 지낼 때 그 편지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침묵이고 때로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랑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숨어 있고 때로는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차가움 뒤에 여러분을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박판서처럼 평생 숨기지 말고 지금 당장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